1번은 5번, 그 다음에 2번은 3번. 2025 매산 요고 3. 어? 못 풀었어? 그래. 어디 풀고? 효천고는 풀었니? 그 효천고로 가보자. 그래? 푼 거부터 가야지 뭐. 효천고로 갈게요. 2025 효천고. 1번은 4번, 2번은 3번, 3번은 1번, 4번은 4번, 5번은 5번, 6번은 2번, 7번은 3번, 8번은 2번, 9번은 2번, 10번은 1번, 11번은 5번, 12번은 4번, 13번은 1번, 14번은 5번, 15번은 3번, 16번은 1번, 17번은 3번, 18번은 2번, 서술형 1번은 5개, 서술형 2번은 2분의 자연상수 2, 서술형 3번은 6ln3 빼기 4, 그 다음에 서술형 4번은 25, 서술형 5번은 6. 끝. 이렇게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점검해보죠. 첫 번째 장 질문 있나요? 4번 한번 봅시다. 4번이 어디서 조금 있을까? 어서와. 효천고 2025부터 하고 있어. 채점은 요 페이지 넘기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0에서 12까지 양함수로 나타난, 즉 x랑 y 관계식으로 나타난 함수 곡선의 길이는, 요거는 곡선의 길이 공식을 쓰는 거거든. 우리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매개분수 t를 이용해서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양함수 요거 지금 xy 관계식으로 쓰는 게 있어요. 결론은 구조가 똑같은데 곡선의 길이를 s라고 했을 때 공식 잠깐만 적어보면 x의 범위 a에서 b까지 루트 1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dx 요겁니다. 알겠죠? 봤던 기억 있지? 그래서 도함수가 필요해요. 미분 y 프라임은. 자, 요거 미분할 때 뭐 굳이 곱미분까지 가지 마시고 3분의 1에 x의 지수 표현을 해보면 2분의 3제곱이죠, 그죠? 요거 미분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미분하면 2분의 3 내려올 거니까 2분의 1 x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다시 한번 곡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L은 x의 범위 0에서 12까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1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이니까 1 더하기 4분의 1 x dx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러면 요거는 뭐 그냥 2분의 1제곱 보고 적분하면 되죠. 일단 2분의 1에 지수 1 더하면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쓰고요. 1 더하기 4분의 1의 x에 2분의 3제곱까지 지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미분하면 속미분의 4분의 1이 더 튀어나오지, 그지? 그럼 4를 또 곱해 놓으면 되겠죠. 적분의 그 부정적분 구했고요. 이거를 0에서 12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개수 3분의 8로 계산해 놓고요. 12 넣고 0 넣어서 뺀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 채원이 여기 앞 페이지에 질문 있니? 1번에서 6번. 태연이는 더 있어? 5번 볼게요. 자, 이거를 좀 잘 생각해봐. 그 적분 대상 함수가 파이의 sin t 제곱이면 이거 지수 함수의 합성 함수거든. 근데 이거를 적분한 다음에 극한 보내야지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는 적분 대상 함수가 복잡하면 일단 얘를 건드리지 말고
단순하게 취급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요 놈을 ft라고 취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정적분 정의대로 가면 그것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윗끝 넣고 아랫 넣고 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다 그러면 주어진 극한은 이렇게 되겠죠. x를 파이로 보낼 때 분모 다 쓸게요. 분자부터 곱하기 2배는 여기 꺼내놓고 분자는 라지 f 부정적분 구해서 윗끝 넣은 것에서 아랫끝 넣은 걸 뺀다 이렇게 주고요. 그럼 이건 무슨 구조랑 같아? 미분 계수 찾는 구조랑 같죠. 그래서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x 빼기 파이 만들어 놓고 합차 전개니까 그 인수분해니까 x 더하기 파이도 분모에 곱해 놓으면 정확히 모양만 변형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극한을 보내보면 첫 번째 덩어리는 라지 f 프라임 파이 미분 계수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끝에 x 분모의 x 자리에 파이 밀어 넣으면 2파이 분의 1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약분되고 파이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라지 f 미분한 건 누구야? 스몰 f로 돌아온단 말이지. 그래서 스몰 f에 파이를 넣어서 계산하세요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파이의 sin t 제곱이 ft였으니까 t 자리에 파이를 넣어야겠죠. 그럼 sin 파이는 0, 파이의 0제곱은 1, 그래서 f 파이는 1, 1 곱하기는 생략, 그래서 파이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 그치? 오케이, 됐나요 여기?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7번에서 11번 10번 또? 10번 외에는 없나요? 11번 11번 가볼게요. 네, 요거 두 개. 여기 그림만 안 나와 있지 사실 이거 그래프가 잘 그려지지 않아도 대략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알지.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좀 복잡한 곡선이 있는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뭔가 커지는 느낌이긴 해요. 잘 모르겠는데 루트 2에서 2까지 본대요. 그래서 x축으로 이렇게 둘러싼 부분을 밑면으로 한대. 그러면 이거 부피구하는 그런 개념이구나. 좌표축을 조금 비틀어 가지고 3차원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요게 x축 괜찮니?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0은 못 넣으니까 x에다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분자가 0이니까 1,0을 지나가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대략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곡선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 이렇게 될 건데 지금 뭐예요? 루트 2에서 2까지입니다. 루트 2에서 2까지 그거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가 루트 2 2는 여기까지라고 할게요. 2까지 여기를 뭘로 한다? 밑면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내용입니다.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어떤 입체도형이 있는데 그 단면이 처음에 그렸던 곡선과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단면의 모양이래. 이 말이 뭐냐면 잘랐을 때 한 이쯤 잘랐다고 할게요. 쭉 잘라가지고 여기가 P, 여기가 Q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PQ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단면을 루트 2에서 2까지 쭉 쌓는 거지. 그게 부피 구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 넓이가 필요해. 그래서 요 녀석 단면의 넓이를 이제 표현할 건데 그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루트 2에서 2 사이에 돌아다니는 점을 하나 찍어서 이거를 x좌표라고 두기로 했지.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고 함수값이지. 그 함수값이 누구예요? 저 녀석이란 말이야. 루트 x분의 적고 갈까요? 루트 x분의 2ln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파이 r 제곱의 반띵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조금 절차가 있을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의 반지름은 PQ 길이의 절반이란 말이야. PQ가 지름이니까. 그럼 절반을 하면 루트 x분의 lnx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단면의 넓이는 반원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위에 있는 r을 제곱하면 x분의 ln x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진수의 x 제곱이 아니라 ln x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단면 구했어요. 어때요? 이거 적분하면 되거든. 따라서 부피는 주어진 구간 루트 2에서 2까지 x를 바꾸면서 쌓으면 돼. 누구를? 단면을. 그래서 2분의 파이 곱하기 x분의 ln x 전체 제곱을 이렇게 시작하겠죠. 뭐 그냥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치환적분 해야겠지. 왜냐하면 ln x를 치환하면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니까 너무 좋단 말이야. ln x를 t로 치환해보자. 그러면 미분 x분의 1 dx는 dt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t에 대한 정적분으로 도 갈아 끼워요. 자, 아래끝 루트 2를 넣으면 2분의 1이 될 거고요. 윗끝 1을 넣으면 1이 되겠죠. 2분의 파이 그대로 갖다 박아 놓고요. x분의 1 dx는 dt로 바뀔 거니까 남은 건 ln x 그거를 t로 바꿨어요. 제곱 dt 이렇게 되겠다. 와,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는 2분의 파이 계수고요. 부정적분 3분의 t 세제곱이고요. 그거를 2분의 1에서 1까지 는 2분의 파이 그대로 두고요. 3분의 1 계수 꺼내 두고요. 1의 세제곱 1, 2분의 1 세제곱 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괄호안이 8분의 7이니까 48분의 7 파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림만 없지 우리가 그냥 늘 하던 거다, 그지? 그림 있으면 더 쉬워지는 거고요. 태연이 괜찮니? 괜찮을 것 같아요? 태연이 이거 됐니? 이 개념은 뭐야? 결국은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접할 때보다 기울기 비교하는 거죠, 그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여기는요? 13. 다 하자 그러면. 좋아요. 12번 뭔가 눈에 익지 않니? 푼지가 조금 되긴 했는데 이거 고쟁이 거기 문제집이 있어. 비슷한 유형이. 그래서 요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I5 구하라고 하면 5 놓고 정적분 합니다. 뒤에 I3 구하라니까 3 놓고 정적분 하면 돼요.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우리는 IN이라는 거를 해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고. 관계를 한번 찾아볼 거야. 그래서 IN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저 녀석 부분적분으로 진행할게요. x의 n제곱을 미분 대상으로 잡으면 그대로 적분 0에서 1 0에서 1 미분 적분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이 좀 되겠다, 그치? 앞에 거는 x에다가 1 넣으면 1의 n제곱은 생략 사인 1. 그 다음에 빼기 0 넣으면 x의 n제곱 때문에 0 버리고요. 그 다음 뒤에 거를 할 건데 우리가 in은 위에 보듯이 0에서 1까지 x의 n제곱 코사인 x인데 여기서 n이 지정되면 변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in을 구성하려면 적분 구간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코사인 x dx는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만 바뀌는 거야, x의 거듭 제곱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i 몇 이렇게 바꿀 수 없죠. 왜냐면 사인이 곱해져 있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정리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코사인으로 돌아갈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모양이 나온지를 볼 거야, 요 놈.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부분 적분으로 갈게요. 그대로 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되겠죠?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 코사인 x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미분 적분 그러면 n-1 x에 n-2 차수 하나 줄였어요.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고 코사인 x dx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계산을 조금 더 하죠. 첫 번째 여기는요 이제 x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n 코사인 1 빼기 0 넣으면 x의 거듭제곱 때문에 0 버리고 그 다음에 더하기 다 꺼낼게요. n-1까지 꺼내고 0에서 1까지 x의 n-2제곱
코사인 x dx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이 정적분 앞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 뒤에 붙어야 되는데 는 사인 1이 있었고요. 마이너스를 주면 더하기 n 코사인 1이 있고요. 빼기 n-1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x의 n-2제곱 코사인 x d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모양을 봤다시피 요노마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i n-2가 되는 거지. 그래서 i-n과 i-n-2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i5 더하기 20i3이니까 i5부터 구해보는 거예요. n에다가 5를 넣으면 sin 1 더하기 5 코사인 1 그리고 빼기 5, 4, 20 i3 이렇게 되죠. 어머,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기다가 20i5 i3 있죠. i3을 더하란 얘기는 요거 하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어때? 상쇄되면서 sin 1 더하기 5 코사인 1이 정답이 된다. 괜찮죠?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 13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귀찮은 일이긴 한데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두 사인 함수 및 주기가 다르죠. x는 0, x는 파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좀 그립시다. 0과 파이 사이니까 그 정도만 그릴게요. 이 정도. 먼저 sin 2x는 주기가 파이죠. 그래서 한 주기를 다 그리겠습니다. 0에서 최대선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2파이 요거는 sin 2x를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in x는 주기가 2파이니까 이 녀석은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 1을 갖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펼쳐지게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놈이 sin x 그래프야. 오, 그러면 이것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느 교점 전까지는 이 부분의 영역,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는 이 부분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도대체 거기가 어딘데 여기부터 찾아봅시다. 교점부터 찾아볼게요. 괜찮죠? 그러면 같다라고 놔보자. sin 2x와 sin x가 같아요. 여기서 sin 2x는 우리 배가 공식 적용하면 2배 sin x 코사인 x가 되겠죠. 는 sin x야. 그럼 좌변으로 이항을 했을 때 sin x 공통인수 묶어내면 2 코사인 x 빼기 1로 정리가 되면서 는 0을 만족하는 x값들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단 sin x가 0이 되는 x값은 0 라디안,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 코사인 x 빼기 1이 0, 즉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각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 주어진 범위 내에선 그렇더라. 그럼 여기서 누군데? 0은 원점이었고 파이는 끝나는 점이었으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3분의 파이가 교점의 x좌표였구나. 괜찮죠? 자, 그런데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봐서 알겠지만 문제에서 x는 알파라는 녀석을 그을 건데요. y축과 평행선을 그을 건데 그게 지금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러면 3분의 파이보다 오른쪽으로 가겠죠. 왼쪽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그래서 2등분을 하려면 이 정도 갖다 놓읍시다. 여기가 x는 알파 값이 존재해야 할 것 같아요. 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전체 넓이를 일단 구하고요. 반띵한다 그랬으니까 알파까지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 또는 알파에서 파이까지 넓이가 전체의 절반, 편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를 지금부터 구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전체 넓이는 요거는 각의 구간에 따라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구분하면서 잘 적용해야겠죠. 자, 첫 번째
0에서 3분의 파이까지는 위에 있는 sin 2x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sin x 함수를 빼서 정적분 더하기 3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이제 거꾸로죠. sin 함수가 위에, sin x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sin x 빼기 sin 2x를 해서 정적분 이렇게 전체를 구하고 그것의 절반이야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적분은 금방 하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2x 플러스 코사인 x로 부정적분 구해서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한 번에 갈게요. 또 얘는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앞에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카피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맞죠? 마이너스 꺼내면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코사인 x를 3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는 정리 쭉쭉쭉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과정은 생략할게요. 첫 번째 덩어리는 4분의 1이 나오고요. 빼기 두 번째 덩어리는 마이너스를 묶어냈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 No,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와요. 미안하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정리를 해보시고 자 그러면 요놈은 4분의 10, 2분의 5 이렇게 전체 넓이가 돼요. 괜찮지? 그러면 이 넓이를 반띵한다 그랬으니까 반띵 넓이는 4분의 5가 돼야 돼. 그치?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0에서 알파까지 4분의 5다라고 해도 되고 알파에서 파이까지 4분의 5라고 해도 되는데 0에서 알파까지로 잡으면 또 뭘 해야 돼요? 구간을 쪼개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알파에서 파이까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2등분을 찾는다. 알파에서부터 파이까지 그럼 아까 알파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사인이 위에 있죠. 그래서 sin x 함수에서 sin 2x 함수를 빼서 정적분을 해요. 그 결과가 아까 전체 넓이 절반이라고 할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2x 알파에서부터 파이까지 입니다. 여기 과정이 조금 들어있는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마이너스를 주고요. 코사인 x부터 밀어 넣으면서 볼게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빼기 코사인 알파 더하기 2분의 1에 또 밀어 넣을게요. 코사인 2파이는 1 빼기 코사인 2알파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네, 그러면은 상수항 계산할게요.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더하기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코사인 2알파 이렇게 됐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요게 적고 갈게요. 요게 아까 전체 넓이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5 적어 놓고 갈 건데 뭘 구하라고 하는지 봤더니 2 코사인 알파 빼기 1의 제곱 즉 코사인 알파가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도가 2알파짜리가 하나 있죠. 요거 갈아 끼우기 하면 되겠다. 그죠? 일단 양변에 4를 곱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갈까요? 4를 곱하면 6 더하기 4 코사인 알파 빼기 2배 코사인 2알파는 5 이렇게 되네요. 2 코사인 2항했어요. 2알파 빼기 4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아니 빼기 1이네요. 넘겼으니까 빼기 1은 0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2알파 배각은요 이거 코사인 알파로 바꿔주면 되죠. 어떻게 바뀌지?
3단계 변신인데 코코마사사로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알파 제곱 빼기 사인 알파 제곱 또는 1-2 사인 알파 제곱 또는 2 코사인 알파 제곱 빼기 1 이렇게 바뀌겠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적을게요. 전개하면 4 코사인 알파 제곱 빼기 4 코사인 알파 빼기 3으로 정리하면 되죠. 괜찮죠? 자, 여기서 센스를 조금 발휘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 해가지고 코사인 알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로 가봐. 구하라고 하는 걸 봤더니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저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코사인 알파 제곱 맞죠? 곱한 것의 2배 마이너스 4 코사인 알파 더하기 1 요거 구하란 얘기야. 그런데 아까 봤더니 4 코사인 알파 빼기 4 코사인 제곱이 4 코사인 알파가 빼기 3한 게 0이면 3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요만큼이 3이야. 요렇게 갈아 끼우면 되겠죠. 채널 괜찮니? 그래서 1이야. 3 더하기 1은 4야.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구분구적법에 대한 얘기인데 뭐 천천히 보면 좋겠고 여기서 고쳐놓을게요. 디귿이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된 게 n이 0으로 간다고 돼 있을 거야. 요거 n이 무한대로 간다가 맞아요. 문제 풀다 보면 뭐 당연하게 생각될 건데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구분구적법 잠깐만 볼게요. 함수는 y는 x 제곱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구간을 2n 등분할 때 0에서 1까지를 2n 등분하면 한 등분의 크기가 2n분의 1이 되는 건데 그러면 구간을 잡은 걸 보니까 딱 한 구간을 잡았죠, 그죠? 너비가 뒤에서 앞으로 빼면 2n분의 1이니까 딱 한 칸을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한 칸을 밑변으로 하고 직사각형의 밑변이구나, 가로의 길이구나. 그 다음에 높이가 주어진 2차 함수의 함수 값을 줬는데 그 집어넣는 x값이 여기 뒤에 있는 x값이에요. 이 말은 뭐야? 그림에 보다시피 뒤에 있는 걸 세로의 길이로 잡았다. 뒤에 있는 걸 세로의 길이로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구분구적법 생각하면서 하나씩 찾아보자. 기억. 요 해석이 이제 조금 낯설게 보이긴 할 건데 극한을 적용하기 전에 요 시그마를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시그마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네. 1 넣으면 S2 더하기 S1 2 넣으면 S4 더하기 S3 이렇게 되니까 n까지 넣어요. 그러면 쭉 더해서 S2n 더하기 S2n-1 이렇게 됩니다. 겹치는 거 없죠? 순서만 잘 바꿔서 쓴다 그러면 요놈은 극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표현을 다시 해볼게요. 시그마 k를 써서 k는 1부터 2n까지 가세요. 누구? s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지? 근데 의미를 잘 생각해봐. 결국은 2n 등분한 것의 각각의 직사각형 넓이가 S1, S2, S2n이잖아. 그거 다 더해. 그러면 위에 그림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누구랑 같은 거야? 정적분 결과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억이 맞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리미트 시그마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달아봅시다. 는 리미트 시그마 그대로 두고요. SK가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거든. 아까 한 칸의 크기, 가로의 길이는 2n분의 1이었고요. 세로의 길이는 F에다가 그 값을 넣은 거잖아, 그지? K번째니까 2n분의 K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도 이걸 쓸 건데 SK라는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을 계속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러면 정적분으로 고치는 거 한 번만 더 하고 가죠. 여기서 괄원에 집어넣는 2n분의 k를 x라고 두고 싶잖아, 그치? 우리 최종적으로 fx 갖다 쓰려고 2n분의 k를 x라고 두고 갑시다.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고치고요. 아래 끝은 k 제일 작은 1을 넣어서 극한을 보내면 0. k 값 제일 큰 게 2n이지? 지현아 보고 있니?
2n 넣으면 2n분의 2n은 1이지. 1까지. 그러면 2n분의 1이 한 칸의 크기니까 dx로 바뀌고 f, x, dx 이렇게 되겠죠. 그럼 fx가 x제곱이니까 0에서 1까지 x제곱 dx 똑같다, 그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니은 똑같이 가볼게요. 방금 했던 것처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여기서 기억과의 차이는 k를 1부터 n까지만 가고 sk래요. 그럼 sk 그대로 적어볼게요. 2n분의 1 곱하기 f 2n분의 k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변에 있는 역시나 적분 대상함수가 x제곱 fx가 그대로 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뭘 바꾸고 싶은 거야? 2n분의 k를 x로 바꾸고 싶은 거야. 요렇게. 그럼 그대로 또 가보죠. 리미트 시그마는 인티그랄. 그 다음에 k 1 넣으면 2n분의 1인데 무한대로 보내면 0에서 k에다가 n을 넣어야 되죠, 그죠? 기억에서는 2n을 넣었지만 k의 끝이 n이니까 n 넣으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kf에 곱해진 2n분의 1은 여전히 똑같으니까 그게 dx로 갈 거고 f, x,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fx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참고. 그렇게 바꾸지 않고요. 우리가 조금 소극적으로 나는 n분의 k만 x로 바꿀래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요. 그럼 또 가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뒤에 곱해져 있는 2n분의 1에서 n분의 1만 dx로 볼 거기 때문에 2분의 1은 끄집어내 놓고 인티그랄 이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아래 끝은 k가 1일 때 0, 위 끝은 k가 n일 때 1 이렇게 바뀔 거고 n분의 1은 dx, 그 다음에 f에 집어넣는 게 n분의 k만 x로 바꿨기 때문에 2분의 1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리미트 시그마의 시그마는 n까지 가는 거 똑같고요. 니은이랑. 그 다음에 SEK랍니다. EK면 자 다시 돌아가 볼게. 아까 SK가 이렇게 생겼는데 K가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거든. 그래서 이 자리를 EK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맞죠?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디귿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고요. SK를 그 다음 바로 쓸게요. 2n분의 1 곱하기 SEK를 쓰는 거야. 그래서 F 안에 밀어 넣을 녀석은 2n분의 2K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약분을 이렇게 하면 괄론에 들어갈 게 n분의 K인데 우변에서 비교할 게 역시나 적분 대상 함수가 x제곱이니까 fx를 쓰고 싶어요. 아, 그러면 n분의 K를 x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대로 가죠. 그럼 K 앞에 곱해진 n분의 1이 dx니까 2분의 1은 인티그랄 앞으로 꺼내놓고 리미트 시그마는 인티그랄 n분의 1은 dx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끝은 k가 1일 때 0, k가 n일 때 1, f, x, d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fx가 x제곱이다 라고 비교하면 역시나 동일하더라. 괜찮지? 이렇게 바꿔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장 15, 16 중에 질문 있나요? 됐나요? 넘어가보자. 요 시험지에 17, 18이 제일 어려운 두 문제예요. 나머지는 또 뭐 할만할 텐데 17, 18 풀어보셨어요? 이거 모의고사 유형인데 두 개 다 해보자. 여기는 변별력 때문에 낸 건데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좀 잘 신경 써서 봅시다. 17번 볼게요. 닫힌 구간 0에서 파이까지인데 좀 구분을 합시다. 아래쪽에 보면은 막 t도 섞여 있고 x도 섞여 있는데 이 녀석은 x 범위예요. fx를 정의하는 범위니까 x의 범위. 그 다음에 fx를 어떻게 정했냐면 일단 구간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정해놨습니다. 누구의? t의 범위를. 그래서 절대값 씌워져 있고요. 코사인 x 빼기 코사인 t인데 구분을 잘 해야 될 것이 여기 적분 변수는 t입니다. 맞죠?
그러면 적분 대상은 실질적으로 모양 변하는 애는 이 녀석이야. 이때 코사인 x는 뭘로 봐야 돼요? 상수로 봐야겠지. 그런데 절대값을 뭐 없애는 걸 해야 정적분 하겠죠. 절대값은 뭘로 없애? 부호 결정을 없앤다. 그래서 누굴 비교하냐? 코사인 x라는 상수와 코사인 t라는 t에 대한 함수 그 크기 관계를 비교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그렇고요. 아래쪽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걸 골라보세요. 근데 기억은 단순하죠. f에 x 자리에 2분의 파이를 밀어 넣어보세요. 이런 얘기거든. 한번 넣어보죠. 여기 옆에서 바로 할게요. f에 2분의 파이를 밀어 넣어. 이거 어디다 넣어야 돼? x에다 넣어야 돼. 그러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절대값. 자,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래서 0 빼기 코사인 t 절대값 dt 요거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 뭐 0은 버리고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는 버려도 됩니다. 결론은 코사인 t를 그냥 꺼낼래 마이너스를 곱해서 꺼낼래 이건데 0에서 2분의 파이의 구간에서는 코사인이 양수죠. 그러면 그냥 꺼내면 되겠네.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t dt 요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그래프 상상해보면 얼마야 이거? 1이죠. 네, 1. 굳이 정적분 하지 않아도 1인 건 알고 있어야 돼. 맞네요. 그러면 기억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런데 기억까지는 특정한 값을 찾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 그런데 니은부터 2분의 파이에서 미분 가능하니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 fx는 k. 이거는 보통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기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래프를 그려야 된답니다. 어머, fx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지? 우리는 보통 도함수로 증가감수 결정하고 그리잖아, 그치? 도함수도 필요해. 어렵다, 그치? 그래서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한다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두 개가 나오도록 하는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러면 다행히도 우변에 상수함수 y는 k가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fx만 잘 그려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 fx 해석하러 가는 거예요. 알겠지? 다시 돌아와서 제일 관건은 상수 취급하는 코사인 x랑 코사인 t 함수의 크기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첫 번째 그림, 여기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해볼게. 그림부터 그려놓고 무슨 상황을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그려놓고요. 가로축이 t축이라고 할게요. 코사인 t를 그리려고 합니다. 코사인 t. 그러면 0,1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오면 2분의 파이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t 값이 2분의 파이일 때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fx 전체 구간은 0에서 파이까지 정의를 해야 돼. 그런데 x 값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코사인 x라는 값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케이스를 좀 나눠볼게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지금 보이는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사이에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x라고 표현해 볼게요. x라는 어떤 값인 거야. 알았지? 그러면 적어놓고 하자. 방금 그렸던 녀석은 코사인 t라는 삼각함수고요. 방금 x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 적당히 갖다 놓은 건데 이것의 함수값이 사실은 누구예요? 코사인 x지. 각도 x를 밀어 넣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이 코사인 x야. 자, 그러면 코사인 x라는 녀석의 값은 항상 이렇게 일정하겠죠. 상수함수 값이니까. 자, 이제 아까 누구 비교한다 그랬죠? 코사인 x랑 코사인 t 크기 관계 비교한다 그랬어. 0에서부터 x 사이는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코사인 t가 더 위에 있지. 그러면 코사인 x에서 코사인 t를 빼면 작은 데서 큰 거를 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부호가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거 지금 도함수 부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x와 코사인 t의 크기 관계로 부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x를 넘어가면 x는 어차피 같은 곳이니까 x를 넘어가면 코사인 x가 더 위에 있어. 그러면 큰 데서 작은 걸 빼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때 fx를 한번 다시 보자고요. fx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즉 이만큼을 적분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절대값 처리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눈 거잖아. 그러면 0에서 x까지 구간과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구간을 쪼갤 필요가 있겠네요. 부호가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 0에서 x 구간은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빼기 코사인 t dt 이렇게 될 거예요. 더하기 남은 구간이 x에서 2분의 파이죠. 이때는 누가 잠깐 맞지? 이때는 누가 코사인 x가 더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코사인 빼기 코사인 t는 코사인 x가 더 크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양수니까. 따라서 코사인 x 빼기 코사인 t dt 이렇게 구간을 쪼갤 수 있어요. fx가 적분 구간에 x가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정의가 되겠다. 그쵸? 조금 귀찮지만 합시다. 자, t에 대해서 정적분이 정의된 거니까 t만 변화하는 함수예요. 나머지는 뭘 해야 돼? 상수 취급을 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뭐가 붙어야 돼요? 곱하기 t가 붙는 거야. 상수니까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t라고 할게요. 코사인 x.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t는 부정적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인 t가 될 거예요. 그거를 0에서 x까지. 더하기 같은 방식이에요. 더하기 코사인 x는 상수니까 t 붙고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t는 더하기 마이너스 사인 t. 그거를 x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자, 그리고 아래 것도 이거 어디다 넣어야 돼? t에다가 넣어야 돼. 그래서 x는 계속 그냥 따라다닐 뿐입니다. 는 첫 번째 되겠나요? 첫 번째 마이너스 t 있는데 x를 넣으면 x 빼기 0은 0이죠. x 빼기 0은 x니까 마이너스 x 코사인 x. 그 다음에 사인 x 빼기 사인 0은 0이니까 사인 x죠.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덩어리도 마찬가지. t에다가 넣으면 2분의 파이 빼기 x 한 번에 갈게요. 코사인 x 빼기 괄호 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 빼기 사인 x. 윗끝 아래끝 넣어서 이렇게 뺐습니다. 요거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여기 사인 x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쓰면 2는 2배 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묶어낸다 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x의 코사인 x.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 여기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범위에 fx를 정의한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문제의 관건은 코사인 x와 코사인 t의 부호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거기 있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아직 x의 범위가 안 끝났죠. 오른쪽 위로 다시 올라올게요. 우리 전체 구간은 파이까지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제 x의 범위를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한번 봅시다. 괜찮아요? 그러면 아까 그렸던 그림처럼 코사인 t 함수 한번 그려놓고요. 한 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0,1로부터 출발해서 코사인 t 함수는 이렇게까지, 파이가 여기라고 할게요. 파이까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코사인 t 함수야. 여기 t축. 그러면 x가 이번에는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적당히 이 정도로 x를 찍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녀석의 함수값이 코사인 x인데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에 코사인 x가 있구나. 그러면 아까 그렸던 것처럼 코사인 x 상수값 이렇게 그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근데 fx를 보는 구간이 어디냐면 0에서 2분의 파이 구간이야. 이런 상황이면 어머 여기 사이에서만 보면 누가 항상 위에 있어요? 코사인 t가 항상 위에 있지. 요 범위만 볼 거니까 그러면 코사인 t가 항상 코사인 x보다 위에 있으니까 절대값 안에 알맹이는 계속 음수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되죠. 이거는 구간을 쪼갤 필요가 없었네. 따라서 이때 fx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자 뒤에 게 더 컸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코사인 t dt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1번보다는 조금 더 간결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마이너스 t 코사인 x, 두 번째는 플러스 사인 t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넣읍시다. 첫 번째 t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코사인 x,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사인 0은 1이죠. 그래서 더하기 1, 여기는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네요. 됐지. 그래서 0에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fx가 다 정의가 됐습니다. 괜찮니? 그럼 돌아가서 니은 볼게요. fx는 x는 2분의 파이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미분 가능 불가능은 거기서 미분 계수가 있냐 없냐죠. 그런데 2분의 파이가 마침 뭐야? 지금 쪼개놓은 구간이 그 기준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번에서 미분 계수 구하고 2번에서 미분 계수 구해서 둘이 같은지를 봐야 되죠. 그게 곧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비교야. 알겠죠? 그러면 다시 구간을 보니까 1번에서는 x는 2분의 파이에서의 좌미분 계수, 2번에서는 우미분 계수 이렇게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좀 귀찮은 일이지만 각자 도함수를 이렇게 구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1번 f'x라고 할게요. 그러면 식을 보고 그대로 미분만 하면 되죠. 2 코사인 x, 그 다음에 곱미분으로 마이너스 2 코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괄호 안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적용할게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코사인 x가 사라지고 그어버릴게요. 사라지고 0에서 2분의 파이에 정의된 fx의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2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2번 함수의 도함수 위에 보고 그대로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2분의 파이 사인 x, 엄청 간단하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의 미분 계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 되겠죠. 첫 번째 1번에 도함수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좌미분 계수입니다. 맞죠? 2분의 파이 밀어 넣을게요. 그러면 파이 빼기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생략. 좌미분 계수는 2분의 파이다. 두 번째 여기로 가서 2분의 파이에서 파이에 정의된 도함수에다가 2분의 파이를 밀어 넣을게요.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역시 얘도 2분의 파이다. 어때요? 우미분 계수도 2분의 파이야. 같지? 그러면 x는 2분의 파이에서 fx는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그 미분 계수는 2분의 파이다까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니은 미분 불가능? 아니요. 이건 미분 가능. 아까 기억은 맞았고 니은은 틀렸어요. 같이. 자, 이제 디귿 가볼게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fx를 그려넣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증가감소 결정하면 돼요. 우리 방금 도함수 찾아놨잖아, 그지? 요거 가지고 도함수 그래프 그리고 원래 함수 그려서 y는 k라는 상수함수 올려놓어보죠. 오케이? 볼게요. 자, 1번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정의된 f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는 요 녀석은 항상 0 이상이죠. 그러면 이거는 부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럼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세미 도함수는 요 녀석이야. 이따가 그리고 두 번째 도함수, 즉 2분의 파이에서 파이에 정의되어 있는 f의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sin x가 부호를 결정하겠죠. 이걸 다 그려보고 할 거거든. 자, 이제 아래쪽에 도함수를 한꺼번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따시만하게 그려보자. 여기가 x축이고요. 첫 번째 0에서 2분의 파이에 정의되어 있는 도함수, 세미 도함수가 2x-2분의 파이면 는 0이 되는 x값은 4분의 파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정도가 4분의 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x-2분의 파이는 기울기가 이 자리인 직선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한 이 정도로 갈게요. 여기 경계 끝인 2분의 파이, 아까 도함수의 2분의 파이를 넣은 게 얼마였죠?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값이 있겠지, 그지? 그런데 여기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우미분 계수 도 2분의 파이면 여기 붙어서 그리면 돼요, 맞죠? 도함수 그릴 거니까. 괜찮나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정의된 것의 도함수는 sin x를 그리면 됩니다. sin x 기본함수가 어떻게 생겼니? 예를 들어 여기가 0이라 그러면 2분의 파이 찍고 이렇게 파이 찍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한 요 정도가 파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대로라면 0에서부터 쭉쭉 요런 그래프거든. 그런데 우리는 2분의 파이에서 파이만 정의할 거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모양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렇게 됐을 때 부호를 따져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계속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0에서 이제 기록할게요. 여기가 0이라고 하면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는 도함수가, 자, 이쪽이 1번 도함수를 그린 거고 여기가 2번 도함수를 그린 거잖아, 그지? 어쨌든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데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1번 도함수 부호를 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f 원래 함수가.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를 지나는 순간 계속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돌아갈게요. 하나만 더. 니은에서 2분의 파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미분 가능하면 뭐가 보장이 돼? 연속이 보장이 돼. 그러면 f 함수를 그릴 때 연속해서 한붓 그리기 하면 돼. 괜찮죠? 자,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하여 얘 개형을 적당히 그려보면 f0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개형을 적당히 그려보면 감소하다가 쭉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맞지?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지금 좌변에 있는 fx를 그리는 중이잖아.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파이까지. 그러면 그 구간 안에 제일 높게 있는 거, 제일 아래 있는 거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 찾아봐야 돼요? 시작하는 0의 함수값, 시작하는 0의 함수값, 끝나는 파이의 함수값, 그리고 감소하다 증가할 때 극소값까지. 알겠죠? 그래서 바로 찾아볼게요. 첫 번째 f0 찾아봅시다. 0 어디로 가야 돼요? 1번 함수로 가야겠죠?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x에 0 넣으면 sin 0 날라가고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2분의 파이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괜찮나요? 2분의 파이 빼기 1. 파이가 3.14 정도 되니까 얘는 양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극소값에 해당하는 f 4분의 파이, 요거도 어디로 가야 돼? 1번 함수로 가야 돼. 1번 함수에 4분의 파이를 밀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sin x, sin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그럼 앞에 거는 루트 2입니다. 괜찮죠? 적어볼까요? 루트 2. 자,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밀어 넣으면 2x가 2분의 파이니까 빼면 0입니다. 그죠? 다 날라가고 코사인 뭐 넣었나 마나 앞에 게 0이니까 날라가고 빼기 1 이렇게 남았네요. 빼기 1. 얘도 양수긴 해요. 그죠? 근데 명확히 f0으로부터 감소하면서 왔기 때문에 f0보다 밑에 있는 거야. 자, 마지막 f의 파이, 이거는 몇 번 함수로? 2번 함수로 가야 돼.
두 번째 fx로 와서 파이를 밀어 넣어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파이 더하기 1 제일 크겠다, 그죠? 왜냐하면 0의 함수값이 빼기 1이었으니까. 따라서 지금 그려놓은 대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문제에서 상수함수 우변에 y는 k라는 걸 그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 즉 교점이 두 개다 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범위가 극소값보다는 위로 가야 되겠고 f0의 함수값은 같아져도 되죠. 저기는 정의가 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루트 2 빼기 1보다는 커야 하고 등호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빼기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거를 디귿에서 설명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다. 쉽지 않지. 설명하는데도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코사인 x와 코사인 t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건지, 절대값 풀어주기 위해서 크기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누가 크다, 누가 작다 해석하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채원아, 이해됐니? 경우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x가 요렇게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있을 때는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할 때 절대값 처리가 구간에 따라 달라지지. 그런데 요럴 때는 x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이제 밀려나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만 적분 대상으로 fx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가 안 바뀌어. 그 케이스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한번 해보자. 사실은 17번보다 18번이 더 어려워요. 네, 요거는 굳이 필기를 다 따라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 포인트를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입니다. 일단은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녀석이다, 그치? 대충 그려놔 볼게요. 요렇게 생긴 함수로 이제 해석을 할 건데 gx가요 좀 복잡합니다. 절대값 처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f2차 함수 안에다가 희따꾸리한 거 넣어놨어. 합성함수 형태야. 그래서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전부.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그냥 하나의 뭐 x값이라고 생각할 때 fx를 절대값 처리를 해놨잖아.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절대값 처리는 어떤 거죠? x축 아래를 대칭 이동해서 꺾어 올리지. 그렇지. 그런데 다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이 안 되는 데가 있었죠. 이차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뾰족한 점이라서 미분 불가 이렇게 따지지. 이렇게 해왔잖아, 그치?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거는 문제 풀어가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보면 가나 다 이렇게 조건을 다 만족시킨답니다. 그러면 가는 F0은 0이다. 이게 뭐야? fx가 x라는 인수를 하나 갖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는 0을 만족한다는 건 또 x축과 만난다는 얘기인데 그게 근은 모두 정수래. 그러면 0이라는 근이 하나 있으니까 중근이라면 0이 두 개가 있는 거고 또 다른 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 그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x는 극값을 가진다. 아까 여기 절대값 처리한 것의 극값을 가져야 된대요. 이게 뭔 말일까? 이따 그래프로 한번 접근해보고 마지막 다는 이거 구체적인 식이니까 조금 이따 해볼게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fx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뭔가 또 복잡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요 함수부터 해석을 먼저 천천히 해볼게요. 저 녀석을 우리가 hx 함수라고 칭해 놓고 요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다니는 녀석인지 보자고. 자, 한번 적어볼게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3 요겁니다. 어떤 함수인가요? 보는데 일단 x를 무한대로 극한도 보내볼 거고 증가 감소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h 도함수 먼저 구해 볼게요. 그러면 분모 제곱
분자 미분 0 버리고 분모 미분 마이너스니까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3 곱하고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분모는 어떤 것의 제곱이니까 양수고요. 분자도 지수 표현이니까 양수고,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양수야. 이 말은 뭘까? hx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야. hx는 증가함수야.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증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극한 한번 보내볼게요. 제일 익숙하게 x를 양의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자. hx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자꾸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 3으로 가. 3보다 조금 커요? 3보다 조금 작아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0이어야 3이거든. 근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0보다 조금 큰 녀석이지. 그럼 분모가 1보다 조금 큰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는 3보다 조금 작은 녀석이야. 괜찮나요? 됐지? 두 번째, x를 음의 무한대로 가져가 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hx는 이렇게 되면 바로 해볼게. 다른 데는 안 바뀌고 2의 마이너스 x에 x가 음의 무한대면 지수 전체가 양의 무한대로 가지. 그러면 분모 전체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전체적으로 0에 수렴해요. 그런데 0보다 조금 크겠죠. 음수는 아니니까. 시연아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게 누구야? f에 적용될 합성함수 들어갈 요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hx 함수를 한 번만 더 적어볼게.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3을 단순하게 t로 치환한다 그러면 우리가 gx 함수는 절대값 ft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t 자리에 hx가 들어간 거니까. 괜찮나요? 이때 t의 범위는 어디 있어? 저기 있었네. 우리 위에 구해놨던 t의 범위는 0보다는 조금 클 거고 3보다는 조금 작을 거야. 맞지? 그리고 증가함수였으니까 요거 사이의 값들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석했어. 그러면 쌤이 처음에 우리 그 hx 들어가는 자리를 그냥 x라고 생각하고 절대값 기호만 일단 해석을 잠깐 해봤는데, 얘가 아까 뭐라 그랬니? 미분 가능하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0에서 3 사이에 절대값 ft라는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 실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합성함수 때문에 t로 치환한 t의 범위 0에서 3 사이에서만 그러면 되거든.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봐.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꺾어 올리면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0에서 3 사이에 다 미분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렇지. 여기 때문에 지금 미분이 불가한 거야. 이런 경우는 배제를 해야 돼. 그러면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보면 아예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 영향을 못 끼치게 해도 되고요. 맞지? 이거는 되잖아. 꺾어 올려도 자기 자신이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F0이 0. 맞지. 지금 근데 0은 안 들어갈 거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고. 붕 떠 있으면 절대값 처리해도 자기 자신이니까 미분 가능하지. 이런 상황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접해도 절대값 씌우면 꺾어 올리면 또 자기 자신이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t의 범위 0에서 3 사이만 미분 가능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될 거야. 아까처럼 두 군데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해봐.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해봐.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바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해봐. 괜찮니? 그러면 요거를 꺾어 올리면
요렇게 될 건데 우리는 어디서만 볼 거야? 요렇게만 볼 거거든. 그러면 요 부분은 미분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접어 올렸을 때 꺾인 부분만 여기 범위에 안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놓을게요. 얘가 gx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t의 범위 0에서부터 t 3 사이에서 f의 부호가 안 바뀌면 됩니다. 바뀌지 않는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거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야. 왜? 꺾어 올렸을 때 그대로 유지만 되면 되거든. 이런 얘기야. 괜찮지? 자, 그래서 좀 이따가 좀 정리할게요. 아까 가조건에서 F0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적어볼게요. 첫 번째 가조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fx가요 x라는 인수를 하나 들고 있을 거야. 최고차항은 개수가 양수라는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a로 갖다 박을게요. a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x 인수 하나 가지고 있고요. 2차 함수니까 또 다른 인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뭔지 모르겠으니까 근 알파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럼 생각해봐. 아까 여기로 돌아와서 알파가 물론 0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0보다 커진다 그러면 몇 가지 그려볼게. 알파가 만약에 0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일 거잖아. 그럼 우리가 보는 구간 0에서 t의 범위 0에서 3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알파보다 왼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 꺾어 올려도 3 안쪽은 밑에 있는 게 다 올라갈 거니까. 이해되니? 접히는 부분이 0, 3 밖으로만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괜찮나요? 또는 알파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같은 해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0이잖아. 여기가 알파면 문제는 우리가 음수 쪽은 안 봐. 어디로 봐? 0에서 3까지 이쪽만 본단 말이야. 그럼 어때? 알파는 0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아까. 중근 0, 3 사이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알파가 들어가면 안 돼. 거기만 피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럼 첫 번째 그림으로 돌아와서 알파가 3이랑 같으면 괜찮지. 봐봐. 알파가 3이랑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0, 3이고 여기가 알파인데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될 건데 우리는 열린 구간 안에서 미분이 가능한 게 보여. 맞지? 알파가 3이 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 말은 0도 괜찮겠다. 그지? 자, 그래서 돌아와서 짠!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다른 근 가조건에 보면 fx는 0에 근이 0 하나 있었고 다른 건 알파라고 잡았는데 알파는 정수겠다. 그지? 그런데 요 녀석은 제한 조건이 알파가 0 왼쪽으로 가거나 또는 알파가 3 바깥쪽으로 가야 해요. 그래야 gx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 괜찮죠? 네. 자, 이렇게 꼭 해석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조건 가봅시다. gx는 극값을 갖는답니다. gx는 극값을 갖는데요. 자, 나조건은 이렇게 생각해볼게. gx가 극값을 갖는다. 근데 생각해보면 2차 함수를 꺾어 올리는 녀석이잖아. 그치? 극값을 가져야 돼. 2차 함수가 원래 극값은 어디에 있니? 꼭지점에서 있지. 2차 함수. 그치?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 극소값이 있잖아. 그게 어디 들어있어야 돼? 0과 3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게요. gx가 극값을 갖는다면 이미 미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0과 3 사이에 아래로 볼록한 게 여기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gx가 극값을 갖으면 당연히 fx, ft가 극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0과 3 사이에 gx가 미분이 가능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fx의 꼭지점이 0과 3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해요. 괜찮나요? 그러면 아까 우리 fx식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위에 그림에서처럼 0과 알파의 중점이 꼭지점의 x좌표지. 얼마야? 2분의 알파란 말이야. 그렇다면 2분의 알파라는 녀석이 꼭지점의 x좌표인데 이게 0과 3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양변에 2를 곱했을 때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알파의 제약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제약이 누구였냐면 0 이하거나 3 이상이었거든. 그런데 지금 gx가 그 값을 가져야 한다기 때문에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돼로 또 축소가 됐어요. 여기까지 반영하면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돼? 그렇지. 3보다 크거나 같고 6 미만이야.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와, 그러면 뭘 하려는지 알겠죠? 지금 가에서 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정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걸 지금 추려가는 중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알파가 될 수 있는 건 3, 4, 5 후보가 3개로 줄어들었어요. 맞죠? 오케이. 더 이어서 가봅시다. 이제 다조건으로 가볼게요. g를 미분해서 ln2를 넣은 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볼게. 다조건. g를 미분하는데요.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미분하기 전에 절대값 처리를 해놔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넣을 ln2라는 값을 여기 넣었을 때 알맹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면 만약에 양수였으면 절대값 버리고 미분하면 되고 음수였으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꺼낸 다음에 미분하면 되지. 그래서 이 함수값이 알맹이의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 봅시다. 절대값 처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전체 구조를 한번 다시 적고 갈게. gx라는 거는 절대값의 f에 아까 정의했던 hx 합성함수 이런 구조입니다. 맞죠? hx도 적어놓고 갈게요. hx는 아까 뭐였냐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3 요거였습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부호 판단하기 위해서요 x에다가 우리 ln2 넣어보겠습니다. ln2 대입해 볼게요. h부터 넣어볼게요. h ln2를 넣으면 분자는 3, 그 다음에 분모는 1, 그 다음에 ln2 마이너스 있는 거 진수 2에다가 주면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얼마야? 2를 곱하면 2 더하기 1 3분의 3 곱하기 2니까 2겠다. 그쵸?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 넣어야 돼? f에다가 다시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아까 f라는 녀석은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였는데 알파는 지금 바로 위에 보이듯이 3 이상의 값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HLNE 결과를 HLNE 결과를 여기다가 다시 밀어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봐야 돼? F2의 부호를 봐야 돼요. 그러면 2라는 건 어디 있겠니? 뭐 이쯤 어딘가 있겠지, 그치? 어쨌든 알파는 3보다 크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F의 함수값인 요 녀석 F2는 반드시 음수죠. 그러면 우리가 ln2를 미분 계수 ln2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할 건데 ln2가 적용되는 gx 함수는 여기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gx를 절대값을 없애고 마이너스를 곱해 놓으면 되죠. 여기까지 해석됐니? 그래서 ln2를 넣어서 미분 계수를 구할 건데 그때 적용할 함수는 마이너스 fhx 요 놈입니다. 이제 미분해서 ln2를 밀어 넣으면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화이팅. g 프라임 x
는 합성함수 미분에 따라 마이너스 f 프라임 hx 곱하기 속미분 h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갈게요. g 프라임에 지금 다조건에서 ln을 밀어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f 프라임에 우리 아까 h에 ln이 밀어 넣은 게 숫자 2였죠, 그죠? 그럼 2 그대로 가져올게요. 2 곱하기 h 프라임도 아까 구해놓은 게 있었는데요. 보고 올게요. 거기다가 ln이 밀어 넣을 거거든. 자, h 프라임은 여기 있습니다. 좀 귀찮긴 하네요, 그죠? h 프라임 일단 들고 올게.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옆에다가 갖다 놓고 봅시다. h 프라임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ln2를 밀어 넣을 겁니다. 여기서 해볼까요? ln2는 자, 첫 번째 분자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모는 2분의 3의 제곱인가요? 그러면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계산해보죠. 그러면 3, 9, 3, 2, 3분의 2 이렇게 되나? 맞나요? 3 됐네. 3, 2분의 3에다가 3도 이렇게 뭐 그냥 잘했겠어. 괜찮나요? 중요한 건 여기는 양수가 나올 거야. 양수란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G'-ln2가 양수여야 한다 그랬어요. 요렇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F'2가 음수여야 해요 입니다. F'2가 음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잘 생각해봐. F'2가 음수다. F'이가 음수다. F는 아래로 불러가 2차 함수였어. 이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야. 이거 뭐야? 감소하는 중에 2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기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F 가지고 있었잖아. 어디? 위에 fx 어디 있니? 우리 fx 더 위에 있나? 여기 있네요. 요거 구체적인 식을 세워놨으니까 요거 미분해서 2를 넣은 게 음수다. 한번 가보자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f'x 구해보도록 하죠. 자, ax에서 x 미분하면 a니까 뒤에 x 빼기 알파, 뒤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a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알파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 2가 2분의 알파보다 작다고 누가 숫자 2가 네. 꼭지점보다 작다. 네. 해볼까? 일단 해볼게. 방금 기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꼭지점의 x좌표 2분의 알파였지, 그지? 그러면 2라는 게 이 정도 있어야 여기에 접선의 길이가 음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좋았어요.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훨씬 깔끔하다. 좋았어. 그러면 알파의 범위가 뭐야?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결국은 알파를 특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단서들이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중간쯤에 3 이상 6 미만인데 여기서 누가 더 추가가 돼요? 4보다 크다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 정수 알파는 누구밖에 없어? 5밖에 없는 거야. 태현이가 훨씬 깔끔하게 해줬다. 이렇게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쌤은 여기다가 밀어넣고 알파의 범위를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훨씬 깔끔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알파는 5다가 특정이 됐어요. 괜찮지?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fx는 최고차항 계수 a만 모르고 근을 두 개를 찾았습니다. x랑 x 빼기 5 이렇게. 그럼 이제 뭐 찾기? a 찾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단서가 하나 남았죠. 그게 누구야? 짜잔, 겁나게 복잡하게 생긴 요 녀석이야. 요거를 지금부터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적분 구간 봐봐요. 일단 음수에서 0까지 구간이 됐죠.
이거를 보고 뭐부터 처리해야 돼? gx의 절대값부터 처리를 해야 돼. gx의 절대값. 그러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gx의 절대값은 그냥 없앨까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없앨까요? 어떤가요? (0) 한번 집어넣어 볼까? 0 x에다가 0 g0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f 2분의 3이지. f 2분의 3은 양수야 음수야? f 2분의 3 어디 갔니? 아까 f 2분의 3 이중 어느 f 2분의 3 음수죠. 그치? 그럼 얘는 음수 범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 그러니까 절대값 처리를 할 때 마이너스를 가지고 와야겠다. 이거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ln 2-1에 0까지 gx 대신에 이제 절대값 없애고 마이너스 f 아까 뭐였죠? hx 일단 요거까지만 쓸게요. 구체적으로 쓰기는 좀 힘드니까. 그리고 위에 뭘 곱해놨냐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해놨어요. 요거 정적분 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뭐 복잡하니까 치환해야겠죠. 누구를? 아까 하던 대로 여기를 또 한번 t로 치환해 봅시다. 지금부터 할게요. 자, 구체적인 식 옆에 들고 오겠습니다. 아까 hx 함수가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분의 3 요거였거든요. 요거를 t로 치환하려고 해요. 그럼 우리 t에 대한 정적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 미분 아까 h 프라임 있었죠, 그죠?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전체 제곱에 2의 3x 3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어요. 거기에 dx는 우변 미분 dt 이렇게 되겠죠. 요거 가지고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할게요. 는 아래 끝 어디다가 x에다가 넣어야겠죠, 그죠? 자, 암산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을 거니까 아래 끝 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ln 2-1이고 2-1이 내려오고 플러스라면 2겠죠? 그럼 2분의 3이 되겠네요. 2분의 3.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요거는 쉽다, 그죠? 숫자 2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고 f 두고 t까지 두고 이렇게.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일단 둘게요. 그리고 dx 대신에 뭘 쓸 건데 입니다. 그럼 dx 대신에 우리 구해놓은 거 역수 취하고 dt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역수를 취할게요. 는 3, 2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전체의 제곱 이렇게 줄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리고 dt 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잘 정리가 되게끔 있겠죠, 그죠? 정리합시다. 일단 요거 날릴 수 있겠군.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아까 t로 치환할 때 다시 돌아가 보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대신에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대신에 요거 바꿔서 t분의 3으로 갈아 끼울 수 있죠. 그러면 요만큼이 t분의 3으로 갈아 끼워지면 그것의 제곱을 곱하는 거다, 그치? 따라서 다시 한번 2분의 3분의 숫자 2분의 3 마이너스 ft에 제곱하면 t제곱분의 9고요. 분모에 3이 있으니까 t제곱분의 3 dt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다. 다 왔어. 그러면 아까 우리 fx 있었으니까 그거 구체적인 식을 밀어넣으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요거 전개를 한다 치면
ax 제곱 빼기 5ax니까 요거 t로 바꿔서 밀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옆에다 한 번 더 쓸게요. 는 2분의 3 숫자 2분의 3 마이너스, 자 저거 t로 바꿔서 쓸게요. at 제곱 마이너스 5at에다가 t 세제곱분의 1 3t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분의 3 dt 이렇게 주면 t에 대한 다항함수 다루듯이 가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2분의 3 2분의 3, 자 t 제곱분의 3을 하나씩 분배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첫 번째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더하기 t분의 15a dt 이렇게 되겠다. 모든 게 복잡해요. 그죠? 정적분 합니다. 3a에다가 t 2분의 3분의 2분의 3 더하기 이거는 15a ln 절대값 t인데 양수니까 생략하고 2분의 3분의 숫자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뚝딱뚝딱 잘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우변이랑 비교를 해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겠니? A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 좀 해보시고 이렇게 구하면 결국은 A는 3분의 1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fx는요 최고 차이 계수가 3분의 1이고 x 빼기 5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문제로 가서 6을 넣으세요 니까 3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 그래서 2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서술형 1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